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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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타 애니 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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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저희가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이제 9월에 17일부터 개최인데요. 영화제를 앞두고 특집으로 편성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곁다리 송시영입니다. 네, 오늘 그 게스트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방송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네, 저희 영화제 아시아 코디네이터로 굉장히 활약해주고 계시는 이경화 감독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화입니다. 와. 저는 이분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근데 났어요. 저는 한 번도 녹음에 참여를 안 하셨었나? 이렇게 몇 번 하신 것 같지? 그냥 느낌? 낯익어서. 아, 그래서 그런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네. 많이 보셨죠. 네. 사실은 감독이기도 하고 이번 영화제에서는 아시아 코디네이터로 계시고 출판을 하고 계시기도 아, 하고 출판도 하세요? 네네. 네, 오. 서울의 애니메이터라는 이름으로 네, 애니메이션 이제 감독들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만드는 네, 출판사 대표님이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네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으로 해야 될까요? 대표님? 영화제 그 방송이니까 근데 한 번도 코디네이터님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경화 늘 감독님이라 불렀으니까 그냥 감독님이라서 하겠습니다. 네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저기 그 최유진 집행위원장님이 잘못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요? 저희가 이제 올해 인디애니 페스트 특집 첫 번째 편입니다. 제가 뭐라고 잘못 말했는데요? 네,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처음인데. 네. 제가 별다른 건 아닌데 그냥 아, 네. 요번에 굉장히 되게 지적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 황보세별 감독님도 그 팟빵 안내에는 인디애니 페스트 특집이라고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예, 모르겠는데. 네, 페스트 특집은 아니었고요. 예, 일단은 저희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경화 감독님 모시고 이제 프로그램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할 거죠. 예, 어쨌든 그렇고요. 네, 곁다리 말이 많습니다. 예. 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하드한 이 방송 녹음 스케줄이라 지금 네, 오늘 뭐 첫 번째 영화제 특집 방송이라고 하고요. 전 딱히 뭐 대단한 표현을 하지 일부러 안 했는데 네. 잘 피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합시다. 꼭 굳이 예, 또 지적을 오늘 해주시니 네, 첫 방송이고요. 제16회 인디애니 아, 페스트. 참. 네, 네. 아웅다웅 보기 좋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예. 맞아요. 저 늘 싸웁니다. 싸우다니 그냥 의견 개진이지. 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 아, 네네, 티키타카. 예. 예. 네. 아니, 어쨌든 예. 자, 아, 그 단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원래는 이게 왔다 갔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탁구처럼 그런 것 같진 않지만. 그치. 네. 예. 그냥 싸울 뻔. 예. 그냥 티격태격. 티키타카 아니고 티격태격. 아웅다웅. 다운. 네, 그렇습니다. 올해 뭐 영화제 방송 첫 번째니까 지금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뭐 사실 저는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곁다리 송시영 씨는 집행위원으로 그렇죠. 예. 네 집행위원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경화 감독님은 아시아 코디네이터 이렇게 네, 그 영화제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셋이서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올해 영화제는 일단 언제 하나요? 제가 물어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지금 매년 이제 하던 장소죠. 명동에 있는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올해도 이제 개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오히려 좀 코로나19 이 사태 이 시국에 그 상영회차가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상영 회차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아, 상영회차는 늘어난 거 아니지만 그 상영 프로그램은 더 늘었죠. 예. 아, 그 자꾸 애매한 말씀 하시는데 그 늘어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쨌든 예, 그래서 예, 축소가 아니라 더 이제 풍성해졌다. 이제 이런 그냥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뭐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프로그램들을 좀 너무 계속 늘리지 말고 이제 좀 축소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작품들이 워낙 좋다 보니
오히려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보행 부분이나 아시아로도 올해 섹션이 늘었죠. 섹션이 늘어난 게 있는 거고, 대신에 어떻게 보면 독립보행 부분이 늘어나는 대신에 이제 국내 섹션의 파노라마 부분이 좀 올해는 이제 안 하기로 했고, 아시아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2개의 파노라마 부분이 있었는데 2개 중에서 하나만 하고, 올해는 이제 아시아로 섹션에 더 이제 한 섹션 더 늘려서 하는 형태가 됐고요. 뭐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게 뭐 축소를 하려고 했으나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시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3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4개 프로그램으로 한 프로그램 늘리긴 했지만 작품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작품 수는 그쵸. 예년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제 긴 작품들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유난히 좀 긴 작품들이 진짜 많았어요. 보통 단편이라고 하면은 뭐 한 3분에서 5분부터 7분 이런 게 많은데, 올해 좀 10분 이상의 작품들이 아시아로에 많이 들어왔죠. 10분 이상의 작품들도 많고, 이제 거의 이제 장편과 이게 중편과 단편의 경계선에 가까운 이제 30분에 가까운 30분 턱걸이 약간 조금 못 미치는 작품들이 몇 편 있고, 거기 또 그 작품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상영까지 이어지는 그런 작품들도 뭐 2개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네, 20분 이상인 작품이 2편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 길어지고 근데 또 좋아. 올해 유난히 이제 그런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긴 작품들인 경우에 뭔가 조금 아쉬움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길이로 인한 그런 건 없고, 긴에도 불구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경향이 아시아로의 어떤 경향일까요? 그거는 섣불리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시아랑 제가 다른 섹션을 본다거나 하면은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16년 아시아로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4년이잖아요. 4년간 아시아로만 주로 보고 다른 작품들 5년간입니다. 5년입니까? 벌써. 네.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 뭐 한국 작품이나 그 아시아 외의 다른 작품들을 많이 보지는 못해가지고 경향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기술이 발달하면서 긴 작품들을 뭐 시간적으로나 뭐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뭐 기술 발달도 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발달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보면 아시아로 작품들도 그렇고, 이제 해외 영화제를 가보면 뭐 아시아 지역이 아니더라도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봐도 이렇게 길어지는 작품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뭐 사실 한 5년 전만 해도 뭐 5분, 7분, 5분 내외 보통 이렇게 단편 얘기했는데, 요새는 10분 내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저희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SNS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그런 그 짧은 영상들이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하고 그런 경향과 이제 약간 대척점에서 좀 길고 진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길고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겠다는 그런 좀 더 들어갈 때부터 결심한 그룹이 이렇게 그런 파가 나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 그래서 아시아로 작품들이 좀 그런 경향 속에서 좀 섹션이 좀 많이 늘어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섹션도 독립보행 부문이 원래 보통 3개의 섹션, 새벽 비행이 2개 섹션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독립보행 작품도 많이 들어왔고 워낙 좋은 작품들도 많아서 독립보행 올해 4개 섹션, 그리고 새벽 비행은 이제 동일하게 2개 섹션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도 이제 독립보행 쪽에 이제 작품들 그 제목을 한번 훑어봤는데, 낯익은 감독님들도 많이 돌아왔다고나 할까? 네. 그래서 반가운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작품들은 아는 작품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던 작품들도 이미 많이는 아니면 상당수 있어서 반가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되게 궁금한 작품들도. 어떤 건가요? 그 이문주 감독님 오랜만에 작업하셨는데 40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작업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작품일까 기대되는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하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독립출판으로 그 조그마한 책을 내셨거든요. 나와 승자를.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여기 연남동에 저희 단골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 주인분이 굉장히 그 좋아하신다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나왔다는 소식을 제 업계 밖에서 제 파운더리 밖에서 먼저 들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책은 제가 사서 봤는데 책도 되게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그 작품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근데 나와 승자도 그렇고 사십도 그렇고 사실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약간 올해 독립보행 작품들 중에 그런 약간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 이렇게 부모님의 세대를 다룬 작품이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죠. 그런 소재를 가진 작품들 많더라고요. 두 분 다 이제 그 여성 감독님이시고 기혼이시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좀 같은 세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가 되니까 약간 부모님의 세대를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른 데서도 한번 이제 방송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예전에는 부모가 애니메이션이나 작품 속에 나오면 약간 부모로서 이렇게 그려졌다면 지금은 부모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을 어떠한 감정, 나와 같은 어떤 그런 희노애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모를 그리는 방식이 되게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독립보행에 사용되는 작품들의 어떤 하나의 좀 또 중요한 특이점이랄까, 뭐 공통점 뭐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신 동시정 씨 말 없으니까 또 이상해. 아니 뭐 저기 두 분이 워낙 말씀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괜히 끼워봐야 또 저걸 것 같아서 왜 기다리고 하세요? 있었죠. 아니 저는 사실 작품을 못 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뭐 첨언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 네,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 뭐 일단 어쨌든, 저 일단 궁금하긴 한데 뭐 네. 작품이 궁금하죠. 사실 작품을 못 봤으니까. 근데 뭐 일단은 독립보행 쪽에 오늘 요번에 출품 숫자가 많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출품 숫자가 73편이 출품이 된 거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가 특히나 많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올해 특히 많고 올해 이제 랜선 비행이 새로 생기긴 했지만 저는 랜선 비행 예전에 이제 랜선 비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랜선 비행이 웹 애니메이션 부문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올해부터. 그래서 예전부터라기보단 최근에 와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고, 이제 웹 애니메이션을 작업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었고, 그래서 독립보행 부문에 이제 웹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출품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새벽비행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들을 사실 근데 독립보행이나 새벽비행에서 보여주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플랫폼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조금 좀 그런 거죠. 잘 맞지 않는 옷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래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섹션을 만들자라고 해서 랜선 비행 부문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독립보행이나 새벽비행에 출품되던 작품들이 들어와서 랜선 비행에 출품한다고 해도 얼마나 작품 수가 많을까라는 거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은. 독립보행도 좀 줄고 새벽비행도 좀 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그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작품이. 그리고 올해 보니까는 총 309편이 국내 작품은 출품이 된 건데 이 편수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이유가 이 309편이 저희가 인디애니 패스 제가 15년째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많으면 250편 정도 출품이 되고 적을 땐 230편 정도 출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목표는 늘 언제나 240편 정도를 목표를 잡아요. 한 240편 정도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정말 10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작품이 들어온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올해 그 심사하시는 분들 정말 애먹겠다. 네, 그 생각을 했죠. 편수가 워낙 많아서. 하지만 아시아로에 비하면 약간 아시아로야 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로는 학생 부분하고 일반 부분이 구분되지 않고 이제 통으로 사실은 장편까지도 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작품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6년에 시작했을 때는 한 300여 편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5년 만에 이제 2배로 뛰어가지고 거의 이게 600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시아로는 전 600이 맥스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더 뛰어넘을 수도 있고. 이거를 뛰어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중국에 있는 학교가 단체로 출품한다. 아 아니요, 중국 단체로 출품 안 해도 뛰어넘을 수 뛰어넘을 있는데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이상한 건 하면은 해도. 저희들이 네.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무리해서 약간 600이라는 거는 저희들 이제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심사를 할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한계선이 아닐까. 근데 올해만 해도 595편이 그러니까 출품됐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좀 비슷한 숫자였고요. 근데 이게 뭐니 제가 왜 맥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냥 근거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다른 영화제 출품된 편수를 좀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히로시마라던가 일본의 신치토세 이런 데서 이제 근처에 하는 영화제들을 보면 아시아에서 몇 편 들어왔는지를 공개를 하거든요. 저희가 편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더 이게 히로시마보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히로시마 심지어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영화제를. 근데 이게 우리가 뭐 홍보를 되게 잘한 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죠? 물론 어깨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디애나 페스트가 그 오랫동안 일본이랑 뭐 이렇게 주변 지역들에서 이제 상영회, 한국 특별전 같은 상영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쌓았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리 해도 이제 개인들의 출품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학교나 기관들에서 출품하는 비중들이 크잖아요. 애니메이션은 또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컴퓨터가 하나만 있으면은 누구나 만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컴퓨터를 가진다는 것부터가 뭐랄까 제약이 되는 그 지역들도 아직 많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때까지 쌓았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것들이 크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300편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경쟁이라는 문을 열면서 이제 또 2배가 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아시아로의 장편도 출품됐었나요? 네네. 장편도 매년 한 3편에서 5편까지 계속 들어오는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근데 이제 장편을 한 편을 뽑으려면은 단편을 10편 정도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게를 두고 매번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간 인디애나 페스트에서 장편 부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그러게요. 이거는 아시아 지역 거랑 한국 거랑 이렇게 합쳐서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이거는 뭐 국내 해외 뭐 구분 안 하고 그냥 합쳐서 해도 뭐 편수가 워낙 많은 건 아니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일이 또 많아지시겠네. 그쵸. 그건 일이 많아지겠죠. 일도 많아지고 여러모로 고려해야 될 지점들이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출품할 때 아예 그런 제약 같은 건 안 걸어놨었나 보네. 러닝타임에 관련된. 뭐 제약 없습니다. 모든 거를 일단은 다 받아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장편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이후에 어떤 좀 걸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좀 막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경화 감독님 생각에는 이거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장편 섹션을 만들면 어느 정도 이게 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국내야 사실 뭐 빤하긴 하지만 뭐 아시아 쪽으로 확대를 하면 뭐 몇 편이나 모일 것 같냐는 말씀이신가요? 대략 이게 섹션을 만들려면 열어서 만들면은 10편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는 그렇긴 하지만 퀄리티가 아직까지 편차가 아주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10편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괜찮니 많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있어서 뽑아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것도 관객들한테 보일 것도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게 의미도 찾아야겠고 예술성도 보고 이제 우리 그런 것도 보면서 관객들도 과연 우리가 왜 뽑았는지 인정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정도의 수준이 되는 작품들이 얼마나 올까 하는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장편들이 또 자본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독립 단편, 그러니까 예술 단편 힘겹게 만들었고 좋은 작품 분명히 나오긴 하지만 그 영화제를 그 장편 제작사들이 영화제에 참여하는 거는 본인들의 작품을 홍보하고 뭐 이런저런 메리트를 고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기들 개봉의 시기랑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열었다고 해서 그 영화제도 만족하고 관객도 만족할 만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을까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으나 뭐 향후에는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뭐 저는 네, 이제 고려는 계속 필요가 하고 있다는 있죠.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예산이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만들까 이게 그냥 이제까지 저희가 진행해왔던 경쟁과는 다르게 좀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선보이는 것도 그렇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과제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고 있고요. 하지만 가능성들은 계속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올해 뭐 굉장히 편수도 많고 뭐 또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작품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작품을 잘 못 봤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더 나누기 전에 일단 올해 영화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집행위원장님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올해 영화제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아니 뭐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모집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제 공모 부문이 뭐 독립보행, 새벽비행, 랜선비행 그리고 아시아로 이렇게가 있고요. 그리고 초청 부문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아시아로 부문의 파노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릴레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릴레이 애니메이션은 뭐 초청이라고 해야 될지 저희가 공동 애니메이션 인제이 페스트에서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좀 테마로 해서 고민을 하다가 업사이클링이라는 제목으로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릴레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고요. 그 작품 상영과 함께 릴레이 작가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상영하는 초청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섹션은 저희 올해 스위스 필름이랑 같이 좀 콜라보를 해서 스위스의 독립 애니메이션들 작품들을 이번에는 같이 대거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위스에서 그래서 마이클 프레이라고 하는 감독이 와서 같이 마스터 클래스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제 직접 방문을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토크를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스위스 필름하고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외 프로그램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스페셜 토크라고 해서 외부 이제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올해는 3개예요. 하나는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올해 인디애니 페스트에 상금을 후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무려 200만 원. 네, 무려 200만 원. 네, 특별상 중에서 제일 금액이 큰데 이제 학생 부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상을 줄 거고요.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통해서 장편을 만든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크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해 이제 협회에서 했었던 창의인재 사업이라고 있어요. 창의인재 양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의 수료생들의 작품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제가 애니메이션 상품 뭐 굿즈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굿즈들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개가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덴마크에서 하는 덴마크 비보르라는 지역에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있고 그 페스티벌하고 함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만 하는 건 아니고 애니메이션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좀 같이 이제 하는 레지던시인데 거기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제 덴마크랑 그리고 일본이랑 이제 처음에 같이 레지던시를 했다가
지난해 한국 특별전을 하면서 한국 작가들이 좀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름은 니노코라고 해요. 니노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니노코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덴마크 쪽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스페셜 토크, 그 이제 온라인으로 그것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부대 행사들은 이제 예년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데요. 개폐막식을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폐막식 이후에 있었던 리세션을 좀 취소를 한 상태고, 인디애니의 밤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좀 유동적으로 네,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전시가 있어요. 저희가 원래 스위스 특별전 하면서 마이클 프레이 감독이 오면은 마이클 프레이 전시랑 같이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마이클 프레이는 못 오게 돼서 이제 마이클 프레이는 못 하고, 예전에 이제 우리 영화제에 왔었던 조지 시비츠게베 감독의 원화랑, 그리고 올해 상영하는 한국 감독님들의 원화를 모아가지고 하는 전시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회는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프리마켓은 올해 좀 안 하기로 했어요. 프리마켓은 못하죠, 뭐. 네, 이것 때문에 못하고, 대신에 영화제 기본적인 기념품만, 도록이라든가 이런 거만 한번 판매를 할 거고, 작가들의 예전에 물건들 모아가지고 판매했는데 그거는 이제 못하게 됐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뭐 애니 글쓰다, 애니 두쓰다 뭐 이런 것들이 영화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뭐 부대 행사나 부대 뭐 이런 뭐 개막식 뭐 공연이나 이런 거는 올해는 좀 불가피하게 네, 진행을 개막 못하는 공연은 거죠? 안 하게 됐고요. 개막식은 하죠. 개막식은 하는데 개막식은 해야지. 예. 개막 공연은 안 하고, 개막작 따로 상영하지 않고, 올해 좀 환경 테마로 릴레이 애니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이슈를 좀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네, 개막식에서 상영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년하고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화제 안에서도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고, 좀 아쉬운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풍성할 수 있었는데, 그쵸, 너무 아쉬워요. 전시회부터 해서 뭐 스위스에서 또 이제 오시기로 했던 또 감독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뭐 안타깝긴 하지만 작품들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 영화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면은 그 사전 예약 잘 하셔가지고 그 작품들 보시고, 아마 이렇게 그 상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 영화제 이후에 또 행사를 기획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기획하고 있지 않고요. 아니 뭐 하고 싶어도 뭐 상황을 뭐 근데 지켜보고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원래는 영화제 이후에 뭘 하려면 이게 다 네. 아시다시피 사실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돼서 예산이 그 절약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대관료 동일하게 되고요. 사실 그 객석이 축소돼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상영관 더 큰 데를 빌렸어요. 상영관 더 커야 겨우, 그래도 지금 제일 큰 상영관을 빌려서 최대 들어가는 인원이 80명인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되게 되면 50명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50명 미만. 예. 그래서 사실은 큰 관을 빌렸으나 빌렸기 때문에 그 돈은 다 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에 뭐 다 축소됐으니까 예산이 줄겠지, 절대. 그리고 예를 들면 기념품 같은 거나 이제 물품 같은 거를 만드는 것도 누구랑 같이 공유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관객 설문을 받는다, 볼펜을 나눠주고 볼펜을 어느 정도 회수를 했는데, 이제는 회수를 하면 그걸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볼펜을 회수를 못해요. 다 드려야 돼. 그래서 볼펜도 만들어. 볼펜을 다 만들어 뿌리고, 옛날에 뭐 관객 투표 같은 것도 같이 볼을 공유해서 했다면 이제 볼을 공유할 수 없으니 다른 형태로 좀 제작을 한다거나, 그리고 자석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석을 그냥 이제 자석 거리 띄어서 이렇게 앉히기를 하면 꼭 자리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자기 자리 찾기 힘드니까 아무 데나 앉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석을 다 끈으로 묶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끈을 묶는 거, 그 끈도 다 해서 작업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방역 물품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자리를 닦고 항균 이거 다 해야 돼서 방역해야 되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되게 많고요. 어쨌든 비용이 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입장 수익은 거의 없을 거고.
그렇죠. 입장 수익은 입장 수익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네. 지금 대관료의 일부는 원래 입장 수익에서 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 등등을 해서 사실은 행사가 끝나고 뭔가를 더 하려면 그냥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데 사실 그런 예산은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영화제 끝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번 인디애니 페스트 기간 내에 그 작품 꼭 보고 싶은 작품을 반드시 사수해서 보셔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번에 그게 영화제 제일 좋죠. 아니면 보기가 이제 당분간은 힘들 수 있다. 그렇죠. 뭐 다른 영화제나 뭐 이후에 뭐 다른 상영회, 영화제에서 하는 기획 상영이라기보다는 다른 상영회를 통해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영화제에서 뭔가 더 기획하기에는 사실 예산이나 이런 면 빠듯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안타까운 지점은 올해 영화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훌륭하다. 근데 그렇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참.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티켓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1차 오픈, 2차 오픈을 할 건데 1차 오픈 할 때 풀리는 유료 좌석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제 막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섹션 같은 경우는 한 10명밖에 10좌석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와. 그래서 빨리 예매를 하시는 게 그러게요. 예매를 빨리 하셔야 되고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그 지금 다른 영화제도 보니까 그 오히려 이런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영화제가 개최되면 그 티켓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예전에 부천 영화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부천 영화제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객석 수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고 온라인인데도 또 이게 좀 수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우리 영화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그 한 타임에 10명 정도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아이디 카드 좌석도 예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였고 다 줄였는데 이제 감독 가이드가 있는 섹션에는 이제 감독들 그리고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니까 심사위원 좌석 빠지고 나니까 좌석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따 2차 오픈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걱정이네.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제 만약에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면 이제 2차 오픈을 통해서 조금 더 티켓을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안에 좀 잠잠해져야 될 텐데. 무조건 저 1단계 이하로 그렇죠. 내려가야 1단계로만 내려가도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온라인 영화제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도 하려면 사실 온라인은 굉장히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보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사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감독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실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형태거든요. 저작권료를 지불하려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한 편당 10만 원씩만 줘도 저희 상영작이 170편입니다. 초청 부문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부문만 하려도 한 100편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인가? 1억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산소가 그래서 약해가지고 그냥 1억. 네 오, 힘들겠구나. 우리는 불가능하겠네. 그렇게. 네,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도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그리고 저는 영화제는 사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에 이미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영화제를 통해서 그 만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영화제에 와서 많은 인원들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영화제를 온 만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준비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보행, 그러니까 국내 부분에 감독님들, 낯익은 감독님들이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이제 그 작품들을 내면서 매년 낼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뭐 번갈아 내거나 이제 교차해서 내면서 그런 만남의 장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아시아로도 이제 그 작품들 리스트를 보니까 2016년부터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음 작품들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영화제 하는 목적이 네트워크를 다지는 목적도 있고 넓히는 목적도 있는데 뭐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저희 영화제도 이제 뭐 이게 빨리 종식이 되게 되겠지만 안 된다면 향후에는 뭐 온라인도 고려는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당장은 저는 사실 뭐 오프라인으로 해서 잘 되면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빨리 이게 확진자가 떨어져가지고 숫자가 떨어져서
됐으면 좋겠네. 그, 네. 뭐 제가 그- 고개를 저러저러는데 이제 그러면 안 그 돼. 작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까요? 예, 작품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시죠. 예, 데뷔를 예. 주목을 해야 될 뭐 작품들 좀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물론 이제 그 모든 작품들 예, 경쟁에 다 올라온 중요하죠. 모든 작품들이 600편 중에서 뽑은 거의 10%도 안 되는 작품들이니까 모두 다 주목할 작품 일단 일단 모두 다 주목을 해야 되는 작품이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는 작품 그러니까 그 호감을 가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시아로 부문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시아로 네, 넘어가려고 아시아로? 합니다. 국내 네. 섹션부터 아니 아시아로 먼저 얘기하시죠. 네, 아시아로에 보면은 그 1번 섹션에 끈이라는 러시아 작품이 있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이거는 딱 보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보면은 끝이에요. 이번에 시간 안 되면 건너뛸까 했는데 또 건너뛰지 못하게 만들면 또 게다가 이 아시아로 국내자 팬만 봐도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네, 아시아로 1섹션에는 아. 그 거장들 두 분 계시거든요. 그 코지 야마무라랑 콘스탄틴 아, 브론지 코지 알마무라. 네, 신작들 야마무라 내셨어요. 코지. 예, 아. 그런 그 분들도 뭐 명불허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경쟁 부분을 내셨다고요? 늘 네. 내시죠. 계속 내셔요. 그 코지 야마무라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꾸준히 2017년도 내셨고 2018년은 한 해씩 쉬고 2019년 이제 본선 심사랑 이제 모든 작품들 들고 와가지고 그렇죠. 특별전도 하셨죠. 한번 신사위원장 하셨죠. 네. 네, 그뭐 콘스탄틴 브로지도 사실 2016년에 본선 심사 그분도- 보시려고 했었는데 가족이 아프셔가지고 막판에 좀 아니 취소됐죠. 쟁쟁하네요 지금 아시아로가 건너뛰려고 했더니. 아시아를 어떻게 끈. 건너뛴지 네. 네. 그렇고요. 아시아로 2에는 제 그 좀 그 영화제에는 되게 좀 이례적인데 한 감독의 작품을 두 개를 다 뽑았어요. 한 번에 이렇게 이번에 한 감독님의 작품이요? 네, 한 감독님이 두 작품 출품하셨는데 그거를 오. 이게 그 보통은 이제 이걸 뽑을까 저걸 뽑을까 둘 중에 좀 하나를 고르는 편인데 이거는 그냥 둘 다 가면 안 돼? 그 약간 좀 의열을 가질 수도 없기도 하고 이게 대단하신 분인데? 둘이 좀 그 네. 또 안에서 이렇게 연결고리도 있어요. 테마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작품들 이렇게 또 영화제에서 이렇게 영화제 그 1, 2년 그 기간 안에 보여지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그냥 이어서 보여주는 게 또 좋지 않을까. 4월하고 12월. 네, 샤오린 저우 감독의 그 4월하고 12월인데 이게 지금 그 계절을 테마로 했나 보네. 네, 그 원어 제목은 계절로 했고 예. 그 영어 제목은 Pieces of April하고 Half of an April 해가지고 좀 다르게 가긴 했어요. 근데 둘 다 되게 시적인 작품이고 되게 그 감각적인 표현이 중국 되게 좋습니다. 감독인데 일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고 만든 작품이긴 하거든요. 네, 최근에는 그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 요새 작품이 좋아요. 일본에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 작품 좋은 거 많죠. 네. 아 이런 이게 우리말을 안 알아듣는 사람이 많구나 일본에. 이게 참 그러니까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할 정도면 좀 얼마나 또 잘 하는 친구들이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간 제가 본 바로는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간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석사과정 쪽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추천. 그리고 같은 섹션에 그 사람과 닿는 게 무서운 소녀라는 작품인데 이거 대만 작품인데 이분은 이번에 2018년에 밤놀이라는 작품으로 한번 상영이 됐던 분인데 이게 영국으로 유학 가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타이페이 예대 학생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제가 그 밤놀이라는 작품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좋긴 한데 좀 막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막 그래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밀지 않았는데 다른 두 분이 심사하시는 다른 두 분이 적극적으로 미셔가지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영화제 왔었나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모를 수도 있죠. 그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아시아로 두 번째 그 섹시한. 네. 섹션에 있는 네네. 그럼 일일이 다 봐야 된다는 얘기네. 일단 여기까지는 들어보니. 네, 가보세요. 네, 지금 놓칠 게 없어요. 네, 모든 섹션에 하나씩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렇게- 아시아로 네. 프로그램을 제가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모객을 하시네. 어쨌든. 근데 네. 그 바로 이어가지고 그 동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송수치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도 섹션별로 한 편씩만 하는 걸로 할까요? 2018년에도 이제 여동생이라는 네. 작품으로 왔었고 그때 이 여동생이랑 그때 왔던 여동생이라는 작품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산하제한 있었잖아요. 그 한 가족의 그 네. 아이 하나만 하나만 낳게. 낳게 하는 그게 뭐 그게 80년대까지였나? 맞아요. 예. 그 최근에 중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그 상도 받았어요. 해외 영화제. 네, 그 부분 주제. 그거에 대한 그 작품이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약간 이 감독 본인의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 뭐 미국에 있는 서양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 간 중국 여자에 대한 얘기인 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만두 그 새에 빚는 만두에 뭐 이렇게 이것도 행운의 봐야 동전 되는데. 같은 거 넣는 걸로 했는데 스톱모션이고 스톱모션. 페이트 천으로 해가지고 스톱모션 하시는데 되게 뭐랄까 그 흠잡을 데가 없는 거. 네. 이게 되게 잘 시스터 포착을 그 해놨는데. 작년에 했던 그 네. 여동생이라는 작품은 사실 이번 아카데미 후보에도 올랐던 작품이죠.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제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아마존 프라임에 지금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카데미인가 거기서 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중국이 그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일그러진 그 가족 간의 그런 관계 혹은 뭐 그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논란 뭐 혹은 뭐 이런 갈등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가족이라고 하는 테마로 푼 건가요 그럼? 제가 보진 동전이요? 못해서. 여동생은 여동생 작년 작품. 여동생은 이제 작년이고, 가족 올해 작품은 여동생은 그런 내용이 2018년 아니고. 그런 작품이고 내용은 아니고 설명 안 들었어. 잠시만요. 여동생은 2018년 작품이고 산하 제한에 대한 얘기여가지고 그게 2018년 네네네네 그걸로 이제 섞여서 그래 설명. 네네네 네 그랬고요. 지금 이번에 온 작품은 동전이라는 작품입니다. 동전. 이거는 이제 젊은 여성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 네. 이제 아시아로 섹션별로 3으로, 그냥 한 편만 하시죠. 한 편으로 딱 자르긴 힘든데 어쨌든 아시아로 3은 그러면 제가 섹션 전체를 한 작품 짓는 게 형광펜을 아니라 다 칠해가지고 섹션 전체를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섹션 3는? 아시아로 3는 제가 왜 이러세요? 되게 구성을 약간 아시아로 3의 작품들의 그 국가랑 이런 거 쫙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탄생부터 그 공산주의 뭐 이런 현대를 거쳐가지고 중국의 변화와 홍콩 사태 이또 내가 그리고 좋아하는 또 스타일의 주제네. 그 문명의 타락과 몰락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지구의 역사 그래? 뭐 이런 아니, 이런 뭐 식의 이렇게- 제가 거대한 서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경영 감독님 되게 약을 잘 파시네. 이거 딱만 들어도 그냥 봐야 될 것 같은 이게 섹션 3에 있는 거예요. 네, 섹션 3에 그 여기 결국엔 다 봐야 된다 소리네.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씩 찍으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찍지 시간이 못했는데 없다기보다는 너무 아시아로만 계속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시아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데 아시아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래서 다른 것도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가만 있어봐요. 계속 말씀하셔야 그 돼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네네네. 그 아시아로 섹션은 제가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되게 깜찍한 작품이 그 뿌띠싱이라고 사소한 일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너무 아주 깜찍합니다. 깜짝 놀래요. 중간에 아무 생각 없이 막 보다가 깜짝 놀래요. 큰일이네. 예, 그 이제 그 시작할 때 나오는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랄까 프로페셔널한 커머셜한 작품이거든요. 시작할 때 나온 작품 제목이 뭔가요? 반거예요, 반거. 제일 첫 작품 반거는 되게 그 원래 이제 감독이 그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다가 나와서 이제 2017년에 이제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작년에 이제 하늘까지 한 걸음에서는 이제 PD하고 애니메이터를 했었는데 그 작품도 물론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명확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는데 이 반고도 지금 그 같은 선상에서 있고 이 스튜디오 자체가 지금 장편도 하고 막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A에서도 미국하고 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두고 있는데
중국의 스튜디오의 위치는 우한입니다. 이런. 어쨌든 굉장히 근데 이 감독 자체는 영어를 너무 유려하게 잘하는 게 미국에서 태어났든지 미국에서 오래 살았든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작업을 해내는 게 굉장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작은 스튜디오였는데 앞으로도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작품도 되게 재밌습니다. 아시아로 4 해주세요. 아시아로 4까지 있는 거죠? 네, 이번에 4까지 해버렸죠. 힘드네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아시아로 4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좀 독특한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우리가 영화제 하면은 좀 뭐 재기발랄하다고 약간 말을 하거나 이제 실험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작품들을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실험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4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작품들의 국적들도 되게 다양해요. 베트남, 덴마크 같이 공동 제작한 작품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 세계가 얼마나 연결됐는가를 생각하면은 여기도 이제 유학생들 많거든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뭐 서양을 유학하거나 하는 건데 그 아공이라고 할아버지라는 작품은 대만 학생이 이제 고블랭으로 유학 가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고블랭은 이제 한 6명에서 항상 팀을 이뤄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테마 자체가 이제 대만의 저렇게 장례식에서 이제 손자가 이제 겪는 여정 같은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츠시 와다가 이번에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게임을 같이 만들었어요.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그 영화제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사이트에서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과 같은 이제 게임이 게임을 이제 따로 또 선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마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 특별전의 마이크 프레이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애니메이션 감독님들도 이제 게임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섹션은 감독님들이 좀 더 다양한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좀 골 때리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 작품인데 프로토쿠르바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이게 뭐냐 싶은, 이게 약간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는 그런 거, 미친 듯이 좋아할 수도 있고 미친 듯이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 제가 지금 저기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요즘 말씀해주신 작품들 지금 보고 있는데 스태컷이랑 큰일 났네. 이거 다 봐야 될 거. 네, 다 봐야 됩니다, 사실은. 야, 이렇게 프로그램이 좋죠? 프로그램도 되게 좋은데 이경화 감독님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아니 꼭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아. 이 흐름을. 이경화 감독님 아우, 저희 600편 중에서 40편 뽑아줬는데 그거 그렇게 팍 골라준 거 그냥 집어 먹으면 되는데. 이거 진짜 그러네요. 이거 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파노라마도 사실은 이번에 파노라마 좀 길게 뽑았어요. 길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렇게 막 혹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올까봐 좀 더 길게 뽑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도 인디애니 페스트의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고 작품들 여기 그 파노라마 작품들은 저 나름대로는 또 그 자연과 그 인간 약간 이 시대 지금 그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의 혜택을 잔뜩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뭐랄까 역습을 받고 있는 그 지금 현실에 대한 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봤어요. 순서로. 그래서 이것도 그 섹션 전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섹션 전체를 다 추천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정말. 네, 그 작품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특이했던 게 이제 지붕 위의 파스쿤이라는 작품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이게 중국 작품인데 중국 하면은 약간 베이징 출신들
상하이 출신들 이렇게 약간 대도시 중심으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붕의 파수꾼은 좀 약간 저로서는 좀 의외라는 그런 잘 모르겠는 도시 같은 데서 이렇게 어디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좀 떠올 그게 생각나면 바로 얘기했겠죠. 네.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찍어버리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전통적이에요. 그 옛날 항저우 아닌 거죠? 응? 항저우 아닌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세레니메이션 보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전통적인 건데 그게 막 약간 향수 자극하듯이 이 느낌이 되게 뭔가 막 노스텔지아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쵸. 야 이게 상영 스케줄도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야 이거 다 보려면 힘들 것 같은데 다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중간에 폭렬 쿵우 미사일이라는 일본 작품 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야쿠자, 그러니까 일본 국회에 그 일본의 그 일을 돌봐주는 야쿠자들이 있어요. 쿵우 하는 야쿠자들이 그 어디를 가가지고 적을 쓰러뜨리는데 그 사람이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사람이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섹션 4에 있는 건가요?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 우리 송실 씨 전혀 듣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 아니 제가 지금 저게 계속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거 작품 찾느라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파노라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제일 끝에 있는 파노라마까지? 태풍이라는 작품이에요. 타이푼이라고. 약간 이 감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짧은 작품이고 여러 명이 이제 만든 약간 이거 짧은 워크숍 같은 작품이에요. 작품인데도 이렇게 보통 이런 작품에서 좀 괜찮다라는 느낌,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 맡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되게 좋아요. 아니 이런 작품도 약간 경쟁에 올라가기 힘들 정도였다면 경쟁에 올라있는 아시아로 1, 2, 3, 4는 엄청난 작품이라는 거네요. 네, 각각의 그 이제 매력들이라든지 장점들이라든지가 굉장히 다 다르면서 그 각각의 장점들이 좀 뭔가 아주 크게 뛰어나달까? 야 이거 저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홍삼이라도 먹어야겠네요. 이거 다 섭렵을 하려면. 홍삼 드시고 영화제에 오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아시아로의 작품들은 좀 아쉬운 대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더 하고 싶으셨지만 시간 관계상 네네네. 줄이신 거죠? 네네. 네. 뭐 독립보행 그 새벽 야구 국내 섹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전 저렇게 약을 팔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무슨 약을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네. 굉장히 안 보면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시는 약간 자양강장제 그런 네. 약이 아니었나. 굉장히 저 영화제 홍보에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신 것 네. 같고. 사실 배워야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독립보행 부문은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나왔다시피 조금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의 작품들이 많아요 올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 번도 인디언 페스트에서 상영 안 했던 처음으로 인디언 페스트 상영하는 감독들이 오히려 더 드문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낯이 익어요. 좀 그쵸. 명단을 보면. 다 낯이 익어요. 예. 뭐 사실 독립보행 1회에 있는 예술공원의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감독님은 저희가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이 감독님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네, 들어보실 그렇죠. 수 있을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독립보행 1회에 있는 유령들 같은 박지원 감독님도 사실 인디언 페스트 거의 단골이고 이 작품은 올해 안시에서 경쟁 부분에 올라갔던 작품입니다. 그 박지원 감독님의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고유 스타일들을 좀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이것도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안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이저 영화제 많이 되고 에서, 있죠. 네, 네. 계속 이름 올리시고 지금 있더라고요.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인디애니 페스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가면은 이제 상영 목록이랑 감독님들 프로필 이거 다 보실 수가 있는 스티커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들으면 안 보고는 못 빼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의 애니메이터라는 출판사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출판 그 책으로 이제 감독님들 작품하고 뭐 작가 인터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단편 작품 2019년에는 단편 한 편을
그 제작 커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1월 달부터 이제 감독님 매달 이제 감독님 한 분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고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섹션 감독님들 중에서 제가 인터뷰했던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한번 약을 같이 또 팔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재영 감독님 인터뷰하셨나요? 박지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3년도에 인터뷰를 했어요. 예전이네요. 네네. 그래서 도시에서 할 때인가요? 그거는 훨씬 더 그 작품 낙타들까지 다 나온 상태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피부와 마음하고 이번에 그 유령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자리가 남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하겠지만 그럼 약을 같이 팔아주세요. 네. 진짜 다 그 독립보행2도 이제 오랜만에 상영하는 분이 그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민성아 감독님 오랜만에 작품으로 이제 왔고요. 민성아 감독님 보리아는 안 내셨나 봐요? 보리아는 출품 안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녀심청 이 작품 아 소녀심청에 펀딩 하셨죠? 제가 너무 오래돼서 펀딩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아니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펀딩을 했거든요. 그 펀딩 리스트에 그 이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펀딩이 2015년이에요. 2015년 여름에 펀딩을 했고 2019년에 완성작 상영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작년에 그 영상자료원에 그 시사회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지비를 하시면서 작품집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보내고 너무 오래 기다렸었으니까 잘 만들어가지고 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굳이 작품집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그 얘기를 거기서 듣고 보니까 은근히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김성원 감독님 만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 방송 들으시면 꼭 연락을 좀 주시면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네, 아니에요. 소녀심청이 그 텀블버그를 했었을 때 하고 완성된 작품하고 그 많이 바뀌었어요. 그 소녀심청의 스타일도 그렇고 이야기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의 사연에 대해서도 이제 작품 보시고 감독님하고 이제 관객과의 대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들어보시면은 그 역정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이거 업앤다운이 심한 거 이런 거? 감정 기복이 뭐 심한. 감정이 아니라 안 듣고 그냥 계세요. 이해 송신 씨 안 듣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인생 쉬고 계시는 겁니까 오랜만에? 이거 그만 봐. 네, 그만 네. 보시고 아니, 얘기에 제가- 집중해 주세요. 아니 자꾸 제가 이게 이미지를 쫓아가게 되니까. 역정이 되게 알겠어요. 그 인생 역정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되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영화제 때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섹션에 꿈이 있어요. 이 꿈. 김강민 그쵸. 감독님의 꿈. 김강민 감독님 제가 이 작년 1월에 이제 그 커멘터리를 점이라는 작년 작품으로 그 재작년 작품이긴 하죠. 그 냈었고요. 그 점이라는 작품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를 그린 건데 김강민 감독님이 이제 이게 본인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그 전에 36도씨, 35도씨, 36도씨라는 그 다른 그 목욕탕 그 목욕탕 이야기로 이제 감독님의 아버지와의 유대 관계에 대한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엮어서 제가 예쁜 책으로 만들어서 냈었고요. 이번에 원래 이제 윤관은 감독님이 이제 뭐랄까 성공 출세작이라고 해야 되나? 유명세를 떨친 작품은 아무래도 사슴꽃이 아니었나 싶은데 상도 많이 타셨고 그 이후에 점하고 그 다음에 나온 그 새로운 작품이에요. 그 비주얼도 되게 독특하고 약간 스티로폼 같이 생긴 그런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작품 만들 때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 막 독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녹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유독가스 같은 거 발생해가지고 소독도 자주 하고 환기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작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몽환적인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그렸습니다. 올해 독립보행 작품들에 이제 부모님이 등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면서 또 굉장히 좀 결이 다른 작품들과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되게 저는 보면서 이렇게 뭔가 모순되는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작품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이 작품의 하나의 좀 묘미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김감민 감독님이 또 이 방송의 애청자예요. 그런가요? 목소리 가다듬어야겠네. 그래요? 제가 그렇게 괜히 또 멘트를 안 했네. 괜히 경청만 하고. 가만히 계시고요. 그래서 보던 핸드폰 보시고요. 예, 아니 저 지금 김강민 감독님의 꿈이라고 하는 스틸 이미지 보고 있었는데 이게 그럼 퍼핏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실제 스틸폼을 갖다가 네네네. 소재로 하셨나 보네요. 이것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 네. 항상 쉽지 않은 작업을 하시는 것 그쵸. 같아요. 저도. 쉽지 않은 작업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또 되게 굉장히 제작비 얼마 안 들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감독님 그러니까 제작비를 재료비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본인의 인건비, 본인이 작업한 시간.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밥값이 재료비 원가만 따지느냐고 서비스랑 그 공간료랑 뭐 이런 거 그쵸. 저런 거 다 따지는데 기획료 이런 거 아이디어비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재료비가 다가 아닙니다. 감독님 다 넣으셔야 됩니다. 보니까는 사슴꽃 이후로 이제 감독님 혼나고 계신 이제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작품인데 2년 텀으로 꾸준하게 지금 작품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36도씨, 36도씨가 그게 굉장히 2011년도 초기에 하고 작품이었고 사슴꽃이 2015년도 작품이고 그 다음 게 점이 이제 2017년도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나오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 올해 나왔던 이제 꿈 올해 출품하는 꿈 꿈이 2020년 작품입니다. 예 2020년 작품이고 거의 그래서 뭐 2, 3년 텀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게 작업 양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꾸준하게 또 작업을 하시네요 이분도. 이게 쉬지 않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개인 작품이 나오는 게 그 정도고 그 사이에 이제 상업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짧은 간격으로 이제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감독님이 같이 작업하시는 그 오픈더 포탈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감독님의 에이전시 같이 에이전시가 그 동기가 설립한 회사이면서 감독님의 작품을 자기 오픈더 포털의 작품으로서 생각하면서 같이 이제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작업을 하고 싶은 뭐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일단 이거는 이제 독립보행 세션 2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독립보행 3 넘어가기 전에 짚어줘야 될 작품이 있습니다. 우주의 꿈을 넘어갈 순 없죠. 우주의 끝입니다. 우주의 꿈. 앞에 그거는 그 전에 내가 서두르다 그렇게 했어. 네. 호모 에렉타투스는 저희가 한번 방송을 그렇죠.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우주의 끝도 하지 않았어요? 우주의 끝도 했죠. 그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네, 대상을 그때 받았어. 특별 방송 한번. 네, 그때 했죠. 한번 네, 했었고. 한국 단편 영화제 좋은 작품입니다. 저도 봤는데.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라고요 지금 섹션이? 네, 섹션. 이 섹션에 대미를 장식하려고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제가 뭐 1월달에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이분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알아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알아봤다고요. 상을 받을 것이다? 아이고 어쨌든 좋은 작품이다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좋은 작품이죠. 네.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봤고. 네.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지금 놓칠 작품이 없고 다 지금 뭐 언급하지 않은 작품들도 사실 너무 좋은 작품들이에요. 저희 올해는 사실 독립보행 부문 심사가 제일 빨리 끝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작품들이 다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 감론을박 막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작품 좋은 것 같다, 상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쉽게 그러면 이제 섹션 3 넘어가도 되나요? 3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사실 섹션 3에서는 다 못 본 작품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박세영 감독님의 용 없는 마을. 야, 이것도 거의 욕의 진격도 이후로 이게 연작 시리즈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뭐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작 같은 느낌이 더 드실 거예요. 그래요?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연작 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아니 제가 원래 작년에 인디애나 페스트 영화제 기간 동안에 그 상영관에서 한번 뵀었는데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거였나 보네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분 굉장히 또 이 느낌이나 리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또 이분만의 스타일이 또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 독립부에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와 승자도 들어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독립보행 3 여기도 뭐 여기 그 독립보행 3의 데미는 또 9살의 서르비아가 장식하고 있는 게 장나리 감독 장나리 작품인데 장나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스스로 조금 놀랐습니다. 나의 안목? 7월달 얼마 전이잖아요. 네, 네. 아 그러면 나의 촉. 그러면 뭐 촉으로 합시다. 뭐 안 보고 만났으니까. 뭐 어차피 이거는 뭐 영화제 기간 정해니까 이게 수상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호불호니까. 그거는 그냥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관계자로서 좀 제가 심상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고 그냥 이거는 뭐 영화제 전혀 기간 시사에 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뭐 점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건 네. 비슷한 거니까. 전 안 봤어. 네, 지금 표정과 몸짓으로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 네네. 작품인가 보네요. 그 장나리 감독이 이제 아버지의 방으로 인디언 페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고 이제 신작 그 다음 작품이죠. 그리고 나서 만든 작품인데 사실 본인도 아마 많이 걱정했을 거고 왜냐면 아버지 방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방은 사실 영상원 전문사 과정 다니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에 진짜 나와서 처음으로 만드는 온전히 본인의 힘만으로 만드는 거고 전작의 어떤 그 잘됐던 그거에 어떤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다음 작품이 사실은 굉장히 작가로서는 프레셔일 수 있는데 저도 작품 보고 놀랐어요 사실. 제가 정도인가요? 지금 장나리 감독하고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해도 될 건가요? 뭐 되죠. 네. 장나리 감독님의 단편 5편, 홈 스위트 홈부터 이 9살의 서르비아까지 5편의 단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묶은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언 페스트 기간에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걸 출간한다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이 감독님이 매년 매 작품마다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9살의 서르비아는 이제 집행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히 홀로 서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크레딧도 진짜 작아요. 본인하고 거기 오지원이 2명이 있어요. 같은 이름인데 다른 남자 사람이에요. 여자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같은 이름의 네네. 두 분이? 그 제작 스텝은 그 사운드 빼고 제작 스텝은 그 3명이 딸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로 흔한 이름이 아닌데 혼자 만드시는데 심지어 성별이 달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작하고 스타일이나 느낌도 좀 다르면서도 또 그 장나리 감독의 느낌이라는 것이 나고 그러면서도 발전을 했다는 게 보이는 그리고 계속 발전할 것 같다는 믿음이 드는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애니수사에서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장나리 감독님이. 그때 작업하신다고 했던 작품이 이거였나 보네요. 이번에 나오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뭐 상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작품이 받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해일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상 뭐 그런 걸 떠나서 장나리 감독 전 이 작품 보면서 그냥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는 작가다. 작가의 탄생.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전까지 사실 학생 작품이었고 어쨌든 뭐 훌륭한 뭐 작가로 생각을 해왔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울타리가 있었다라면 울타리 없이 이거 만든 작품인데 본인의 어떤 세계를 딱 구축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작가의 탄생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기뻤던 지난번에 작품. 방송 같이 한번 느꼈던 건데 이분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인터뷰를 뭐 몇 번 했습니다만 확실히 그런 자기만의 뭐 예술 세계 이런 게 확고하게 있는 분들이랑 얘기할 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뭔가요? 너무 강해서 들어갈 수 없는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벽 같은 게 느껴지는 건가요?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이게 딱 그게 자기만의 세계관이 딱 있으니까는 제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때도 막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되게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저는 작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장나리 감독님 나머지 작품 다 좋고 사실 요번에 새로 나온 건 제가 못 봤습니다만 뭐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보신 분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나 못 봤다니까 되게 억울하네. 저만 못 보네. 어쨌든 네. 빨리 보고 싶은데. 영화제 때 꼭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제까지 언제 기다리냐고요. 어쨌든 예, 독립보행 기다리셔야 4로 넘어갈까요? 이게 독립보행 이제 4는 예, 다 4에는 좀 화제작들 좀 있죠. 첫 작품이 호랑이와 소입니다. 올해 거의 뭐 대부분의 영화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월달에 인터뷰했던 분인데요. 이거는 저도 낯이 많이 있죠. 이거는 이 호랑이와 소가 이제 첫 상영을 인디 다큐 페스티벌에서 했었는데 인디 다큐 페스티벌이 이제 원래는 3월에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5월에 했었고요. 무려 개막작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상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도 이제 다양한 영화제들 열심히 뭐 대부분의 예, 영화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머니와 이제 그 감독님의 그쵸.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제 거의 다큐멘터리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야, 사진도 되게 해맑은 사진을 보내주셨네. 이승희 감독님. 거기 핸드폰 그만 보시고요. 예? 그 수업 시간에 지적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아니, 자료 여기는 보시는 다 자료 거니까, 보시고 예. 계신 자료를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계속 얘기를 안 해. 예. 아니 그렇게 뭐 그게 말씀하세요. 아니라 제가 일단은 뭐 드릴 네. 말씀 별로 없으니까. 네. 이거는 그냥 뭐 특별히 이렇게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작품을 보시면은 김승희 감독님 그 전에는 이제 스탑모션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드로잉으로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되게 기본적인 재료로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야기인 만큼 뭐 다른 거 가장 기본적인 걸로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었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김정인 감독님의 드로잉이라는 거를 제대로 본 게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인데 드로잉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무척 매력적이셨고 그래서 이 섹션은 1번부터 세네요. 셉니다. 뭐 일본이 세고 마지막 작품이 세고 그러네. 이거 이 섹션은 제가 수라라고 하는 작품을 봤기 때문에 저번에 애니스타에 나오셨고. 그쵸. 마지막 수라는 이제 안시에서 예. 수상한 작품이다고 저희가 방송에서 어디든 상을 받을 것 같아요. 한 번 했던 받았고. 작품이죠. 그리고 정현주 감독님 진짜 오랜만에 그러게요. 진나방이라는 정현주 작품으로 감독님 상영을 하시죠.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지만 그 양이 10년 전에 하셨나? 맞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구멍이 그 전 작품이었나? 예. 좀 오래됐고요. 오랜만에 결혼하시고 아마 작품으로. 아이 출산하시고 아마 되게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네요. 또 육아 관련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경화 감독님 궁금하셨다고 하는 이문지 감독님의 40도 여기 들어있고요. 네, 여기는 오랫동안 작업하신 분들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야, 여기 최원재 강민희 감독님의 감독님도 친화듣기 최원재 감독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죠. 마스터피스 마시는 그쵸. 예. 마스터피스가 아마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다음 처음이신가요? 그 다음에 네, 아무도 그 없었나요? 중간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진짜 한 10년 그러네요. 확실히. 돌아온 감독님이시고요. 그쵸. 뭐 강민지 감독님은 저희가 또 방송 녹음을 했으니까 방송 녹음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솔직히 뭐 작품 얘기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개인적인 소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올해 영화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축복이지만 올해 출품하신 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수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아니 이게 다른 애 아마 뭐 다른 타이밍 때 아마 출품됐으면은 뭐 상을 받을 수도 있는 작품이 아마 조금 안타깝게 그냥 상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상은 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운이에요. 예, 저 그렇긴 새벽 비행은 딱 2편만 얘기할게요. 왜요? 시간 아, 관계상보다는 시간 그냥 저 새벽 비행 그냥 딱 2편만 얘기할게요. 그 새벽 비행 1에서 맨 마지막에 상영하는 빵삥뿡뺑 작품 보셨나요? 빵빙뿡뺑. 네. 지금 최강이 아니라 이현경 감독님 작품. 창인재 작품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딴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작품이고 빵삥뿡뺑이라는 작품이 오늘 상영을 하는데 제목도 재밌지만 저는 이 작품 보면서 홍학순 감독님을 떠올렸어요. 아하. 이 감독의 작품 세계 정말 독특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 작품 최근에 이제 학생 작품 중에서 정말 간만에 틀을 깨는 재기발랄한 작품이 나오고 굉장히 이상한 작품, 굉장히 이상한 작품 제 딴에는 칭찬인데 이거 이미지 스타일도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작품입니다. 예, 심상치가 아하. 빵삥뿡뺑 꼭 봐주시고요. 예. 이건 봐야 되겠네요. 이거 내 취향 저격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네, 빵삥뿡뺑 그리고
그리고 새벽비행 2에서는 투. 마지막에는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아 제목이 내 스타일이네. 그거 내가 그 옛날에 태국에도 올리고 그런 거였는데 마지막은 행성 충돌이다. 아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냥 나의 그냥. 나의 멸망관. 작품을 보시면 되고요. 아.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의 노래. 아. 근데 뭐 그렇게 꼭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끝나는 작품은 아니긴 한데 노래 그 가사를 들어보면 이 노래가 나와요. 이 인물들 노래를 부르는데 뮤직비디오는 아닌데. 뮤직비디오는 아니고요. 네. 그 노래 참 재밌습니다. 아니 큰일 났네. 각색전의 끝의 작품 2편이고요. 꼭 아니 마지막까지 보셔야. 아니 좀 그렇게 좀 새벽비행은 두 섹션뿐인가요? 네, 그렇죠. 원래는 한 섹션에 몰려 있으면 좋은데 또 이게 또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작품도 다 좋을. 다들 좋아요. 그리고 작품이니까. 올해 새벽비행은 고등학생 작품들이 되게 좋아요. 네, 제가 고등학생 작품들 지금 네. 거론 안 했지만 저는 이제 한국 애니고 학생 작품이랑 경기예고 작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애니고 작품들이 올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니고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약간 의심할 정도로. 그리고 올해 애니고는 사실 영화제 자원활동가로도 많이 신청했어요.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서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와서 했는데 혹시 행여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를 생각했을 때 또 학교를 가게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뽑았는데 그 자원활동가를 지원한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 작품들도 너무 좋았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몇 학년 1학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1학년? 1학년 때 만든 건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천재 아니야 천재? 그리고 뭐 경기예고 학생 작품도 있었는데 그것도 좋았고 물론 뭐 도움도 받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1학년이 그렇다고 그래도 요즘에는 약간 그 옛날에는 종이에 막 끼적끼적거리고 놀았다면 요즘에는 그냥 아예 그냥 그 프로그램 놓고 소프트웨어 놓고 작업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니까. 아니 근데 뭐 사실 퀄리티 그 이미지의 퀄리티는 전 예전에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 작품 다 좋았는데 올해 작품들은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작품 같지 않은 작품들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점이에요. 뭐 다 거론은 안 했지만 뭐 다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뭐 한마디로 새벽비행도 다 봐야 된다는 얘기네. 그쵸.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클래스 구성이 어떻게 학생들 맞아요. 동료들의 구성이 어떻게 그것도 되느냐? 운이에요, 그것도. 운이죠. 예. 그것도 운이에요. 상도 그것도 운이고 자기 이런 것도 복이고. 운이고 네, 자기 그렇죠. 복이고. 그러고 하고 갑자기 막 정말 선지자 같은 선생님이 딱 부임하셔가지고 막 약간 그거 있잖아. 뭐지? 죽은 시인의 사이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될 수도 있는 거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짜 정말 때깔나게 영화제 좀 어떻게 좀 그쵸. 홍보도 좀 더 좀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고 어쨌든 그랬으면. 이제 그렇게 되고 랜선비행 새로 생긴 랜선비행도 작품 제가 14편의 작품들 상영하거든요. 랜선비행은 저희가 8월 24일부터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랜선비행은 네이버의 그라폴리오 통해서 거기서 이제 작품들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그거 통해서 보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좋아요를 눌러주신 걸로 이제 관객 투표도 진행이 되니까요. 보시고 좀 적극적인 반응들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랜선비행은 이제 곧 올라올 거라 제가 별도로 작품을 한 편씩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바로 현장에서 누르는 걸로 직결되기 때문에 24일이면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다음 방송은 언제 주면은 올라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고 요거는 어차피 더 뒤에 올라가. 아니다. 이게 다음 주 올라가겠네요. 요게 첫 방송이니까 특집. 그냥 그러면은 멘트를 다시 해요. 네,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그대로 나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저희 24일부터 네이버 그라폴리오에 예. 들어가셔서 인디애니 보실 수 페스트를 있다. 검색하시면 거기서 인디애니 페스트 이번에 랜선비행 작품들이 상영이 되니까요. 보시고 적극적인 반응. 왜냐면 그때 조회수로는 계산을 안 하고 좋아요 누른 거나 거기 공감 표시한 거 이런 것들 가지고 그나마 랜선 비행은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재밌는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냥 이렇게 이게 또 저기 뭐 예매 뭐 그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편하게 보시고 즐겨주시고요. 뭐 물론 랜선비행도 영화제 기간에 한 차례 오프라인 상영이 있고 거기서 감독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고 뭐 적극적으로 또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알찬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 이래도 되는 거야? 영화제가? 참. 참. 그래서 더
네, 그래서 네. 더 간절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예. 좋은 작품이 많을수록 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밤마다 만났을 아. 때 얘기할 것도 많을 텐데 그렇지만 뭐 작품은 어떻게든 언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보게는 될 것 같고요.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뭐 인터넷 채팅이라든지 뭐 그런 뭐 SNS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남기시면은 뭐 해시태그를 타고 사랑은 해시태그를 타고 또 넘실넘실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 다른 영화제들은 약간 좀 영화제 규모도 축소가 되고 뭐 이제 상영 편수도 좀 줄어들고 제가 그러는데 축소할 게 없어요. 저 근데- 어떻게 축소해? 근데 우리 영화제는 야 이게 좀 그리고 제가 봐도 뭐 물론 이제 매년 좋은 프로그램이긴 했지만 올해는 특히나 뭐 독립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간만에 볼 수 있는 감독님들의 작품들도 많고 또 이제 내공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다 출품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나 좀 그러네요. 이 여러모로 안타깝고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게 지금- 코로나를 없애기 예, 집콕하시고 앞으로 2주간 예. 아무데나 가지 건강하시고. 마시고 잘 조신하게 지내셔가지고 코로나가 갑자기 확 사라져서 모두들 극장에서 복작복작 모일 수 있기를 그것이 너무나 뭐 예. 바라는 바입니다. 예. 영화제 기간에 감독과에 대한은 뭐 일단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 세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GV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GV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영화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감독들이 작품에 대한 설명하는 코멘터리나 인터뷰 영상을 받았어요. 그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아마 영화제 이제 일정 영화 좀 전에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감독들이 어떤 작품들 있는지 어떤 감독들인지 그 영상으로라도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뭐 그때 보내오신 분들 꽤 돼서 한 50분 정도 돼서 그렇게 아마 작품에 대한 영상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화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좀 그런 볼거리들을 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또 좋은 이 사태를 좀 더 좋은 기회로 생각하자면은 이제 오히려 이전까지는 인디언 페스트를 몰랐던 분들이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인디언 페스트를 알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그래요. 네. 아. 방역은 철저히, 마음은 긍정적으로, 축제는 즐겁게.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렵게 왔으니 더 정말 그래서 왜 영화제에 올까? 온 사람들에게 어떤 거를 해주면 더 좋아할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했고요. 올해 원래 저기 뭐 뮤세션 같은 거 다 취소인데 만약에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었으면은 뭐 분위기 되게 좋았을 것 같네요. 뭐 여기 그렇죠.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감독님들도 많이 오셨을 요즘 거고. 상승세였기 때문에 네. 파티 분위기가 계속 상승세여서 아, 참. 올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올해 윷놀이, 대망의 윷놀이. 그러니까 그러고 윷놀이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예. 뭐 그래요? 다 장갑 끼고 윷놀이 할 생각입니다. 그거 없어요? 인터넷 윷놀이? 아 인터넷으로부터 그 맛이 없죠. 그래서 물론 맛은 없지만 예. 제 마스크 쓰고 다 장갑 끼고 다 윷놀이 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말 엄청난 방역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내가 추천하는 대로 만들었습니까? 우동 마스크 같은 거? 우동 마스크는 감독님들 부끄러워서 거절하실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네. 평소에도 쓰고 다닐 수 있도록 심플한 마스크를 좀 하려고 하고요. 감독님의 아이디어는 참 재밌었던 걸로. 네. 그럼 지금 일본에서 파는 것 같던데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파나요? 그러니까 꼭 그걸로 하자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던져본 거였죠. 네, 재밌었습니다. 음. 네, 아이디어로만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네, 원래 사실은 오늘 1시간 정도 가볍게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하자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근 1시간 반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네. 1, 2부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뭐 워낙 작품 얘기할 게 좀 많았고 사실 뭐 세세하게 짚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그러게요. 많이 실었는데도 거의 오랫동안 이야기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올해 좋은 작품들 많이 있으니까 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화제 이제 티켓이 9월 첫째 주에 일반 티켓이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인데 오픈될 때 놓치지 마시고 예약 꼭 예매하셔가지고
영화제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꼭 좀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조금 더 정말 20명이라도 더 영화제에 와서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핸드폰 열심히 보시던 곁다리 송시영 씨. 아니 뭐 자꾸 핸드폰 봤다고 면박을 주는데 저 여기 작품 정보를 저는 네, 작품 정보를 보면서 없으니까 자꾸 여기 지금 두 분은 중간중간 딴소리를 하셨죠? 좀 억울한 게 작품 어느 정도 보시고 아시니까 그런데 나는 모르니까 이게 지금 스틸이라도 보고 좀 느낌을 안 상태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다 제가 잘못한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네. 평소에 그 애니듀스타를 들었을 때 네. 그 송시영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의 그 방대함에 대해서 정말 혀를 내두르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네. 있어가지고 오늘은 약간 좀 정보에 제약이 있네요.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설명을 막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찾아보면서 해야 저 돼. 리플렛 자료라도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못 보내주셨구나. 아니 저거 보내주셨는데 제가 출력을 안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렇죠. 우리 송시영 선생님처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제 설명을 듣고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셔가지고 작품을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뭐 되게 좋은 작품이고 영화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작품 쭉 한번 서치해 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미지도 굉장히 강렬한 작품들이 많네요. 그냥 스티커만 봐도.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고요. 사실 이번에는 코로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게으른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거 또 홍삼 먹고 한번 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달려야 되겠습니다. 네, 홍삼 협찬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영화제 때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